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. Radio Hanguk. 아름다운 속삭임 들으며 활기찬 오늘 하루 오 행복해요 라디오 한국 정보 데이트. 네, 정보가 있는 시간 정보 데이트. 오늘은 뉴스타 부동산의 유군열 사장님 함께 모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? 네. 아, 요즘 뭐 날씨가 좀 추웠다 더웠다 뭐 읽기가 고르지 못한데 부동산 그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? 예. 저도 여기 95년도에 처음 와서 지금 만 21년이 이제 막 넘었습니다만은 네. 7월 달 날씨가 이런 거는 정말 처음 본 거 글쎄 같아요. 말이에요. 예, 네. 그래도- 저희가 얼마 전에 아니 7월 달에 비가 오다니 네. 그랬어요. 네. 네. 그나마 또 다행히 비가 온 날짜에 비하면 또 낮에 오는 확률보다는 저녁 때 오는 확률이 좀 높은 것도 그것도 좀 특이한 네. 현상이고 오전에는 좀 흐렸다가 오후에 개는 것도 좀 특이한 현상이고 네. 참 처음 보는 7월인 것 같습니다. 글쎄요. 요즘 그 뭐 이 무슨 현상으로 해서 엘니뇨 현상으로 해가지고 뭐 정말 없던 일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아직도 뜨겁습니다. 뜨겁습니까? 아, 비가 뜨거운 거를 새기진 못하는 예, 모양이죠. 아무래도 네.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과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있고 네. 또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이번에는 조금 더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인들도 물론 있었는데 네. 지금 6월달 수치를 나온 거를 봐도 그렇고 지금 7월달에 트랜잭션이 되어가는 여러 가지 형상을 봐도 그렇고, 네. 뭐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주택 경기가 하락이 되는 이런 기미는 지금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지난 6월 달 그 주택의 이제 경기 동향이라고 그럴까요? 네, 거기서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. 네. 예, 예. 우선 지난 노스웨스트 MLS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요. 네. 아직도 전체 나온 신규 매물 중에 80%가 네. 최초 30일 안에 매매가 된다. 이렇게 네.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. 이건 뭐 네. 굉장한 그렇죠. 숫자죠. 전체 리스팅 나온 것 중에서 무려 80%가 최초 30일 안에 매매가 된다는 얘기니까 아직도 이 바이어들의 구매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다.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커다란 두 가지의 그 원인은 뭐냐면 이제 낮은 이자율. 지금 뭐 3.4%, 5%, 심지어 네. 15년짜리 이자는 뭐 2%대 중간에 이미 네.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이자율. 또 요즘은 은행에서 융자를 아무나 주질 않거든요. 이제 이 여러 가지 자금 능력도 보고 페이먼 능력도 보고 하기 때문에 융자를 주는 어떤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요자들이 자기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을 매매를 하고 있다.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대로 투자 수요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뭐 그 네. 수요가 집 가격이 오르다 보면 요즘 은행 이자율도 워낙 낮기 때문에 주택을 사서 그거를 렌트를 주는 것이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좋고 또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경우들도 물론 있는데 전체적인 집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요는 절대 아니다.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2005, 6, 7년도의 그 서브프라임 사태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. 그 당시에도 뭐 이자율이 높았다 낮았다 뭐 이런 얘기도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실수요자 중심이냐 가수요 중심이냐의 차이입니다. 그 당시는 이제 융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나 막 줘서 가수요자들로 인한 수요가 폭증을 한 것이고 지금은 실제 수요자들로만 그 융자가 나오기
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 아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 경기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주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005, 6, 7년도 같은 그 이후 같은 2007년도, 8년도, 9년도 같은 그런 폭락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.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숫자를 본다 그러면 지난 6월 달이 작년 6월 달 대비해서도 이미 펜딩 세일, 그러니까 셀러가 팔겠다, 바이어가 사겠다라고 합의 본 매매 계약서의 체결 건수가 약 4.7%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금년 6월이 더 뜨겁다.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고요. 더 심각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리스팅 숫자가 작년보다도 오히려 10%가 늘었습니다. 이거를 보면은 요것만 본다 그러면 야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주택을 내놓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.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기존 주택을 내놓는 빈도수는 거의 비슷합니다. 결국은 비슷한데 신규 주택이 실제 리스팅에 나오는 게 좀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겠죠. 이런 이제 집을 건설을 해서 매매하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디벨로퍼들이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부지에 유틸리티를 갖다 대고 허가를 받아서 팔으려면 그것이 한 1년 정도 뒤에 가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작년 정도부터 시작했던 디벨로퍼들은 그 매물들이 금년도에서도 쏟아져서 나오니까 그런 신규 매물에 대한 공급이 많이 늘어서 매달 나오는 신규 리스팅이 약 작년도보다 10% 정도가 늘었는데 이제 심각한 내용은 이 매매 건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매 건수는 작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토탈 리스팅, 그러니까 6월 달 한 달에 새로 나온 신규 리스팅이 아니라 6월 말까지 나와 있는 그 전부터 나와 있는 토탈 리스팅은 무려 17.3%나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오는 속도는 작년보다 10%가 높은데 팔리는 속도는 작년보다도 무려 17.3%가 더 많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뭐 아마 속도로만 따진다 그러면 거의 25%에서 30% 이상의 더 많은 빠른 속도로 매매가 되고 있다. 결국 이런 부분도 숫자도 주택 가격의 하락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남아 있는 현재 각 카운티에 남아 있는 인벤토리들을 보면은 23개 전체 카운티를 본다 그러면은 스노우미시 카운티나 킹 카운티가 0.8개월치밖에는 남아있질 않습니다.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중에 남아있는 인벤토리가 몇 개월치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이후에 더 이상 새로운 리스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간주할 때 오늘 팔리는 속도로 오늘까지 나와 있는 리스팅을 팔면 몇 달이 걸리느냐 이걸 따지거든요. 그게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남아야 시장이 균형을 이루었다. 이게 그 균형을 이루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게 스노우미시하고 킹 카운티는 0.8개월치다. 23개 카운티를 전체를 다 합쳐도 싱글 패밀리 홈은 1.7개월치. 콘도는 겨우 1.1개월치밖에는 남아있지 않다.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적인 이제 공급 부족 현상에 수요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25% 이상씩 증가되어 있는 이런 이제 현상인 거죠. 네. 요즘 이거 페드로웨이 보면요. 너무 아파트를 많이 줬어요. 네, 뭐, 시니어 아파트다, 뭐 저소득층 아파트가 너무 지다 보니까요. 그 페드로웨이 있는 분들이 많이 반발을 좀 해가지고, 시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죠. 뭐 아파트. 얼마 전에 모라토리움 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좀 이런 질문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. 그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. 처음 사는 사람이 새로 지은 집을 사는 것이 더 좋겠느냐, 또 이 기존에 살던 집을 사는 것이 좋겠느냐, 뭐 그런 얘기들이 가끔 있었거든요.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미국식 표현입니다만 뉴 하우스 그러면은 아주 새로운 브랜뉴 하우스 새 집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뉴 얼 하우스 뒤에다가 뉴 뒤에다가 ER을 붙인 뉴 얼 하우스는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비교적 새 집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
뉴얼 하우스 쪽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제 입주해서도 좀 이미 기반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 주변의 단지가 네. 또 이 뭡니까 이제 집주인이 거기다가 냉장고도 더 들여놨을 수도 있고 네. 세탁기 건조기도 들여놓고 뭐 브라인드도 하고 커튼도 하고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분들은 이미 업그레이드 한 분들도 있고 이래서 좀 바이어가 당장 들어가서 처리해야 될 일이 좀 적죠 아무래도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브랜뉴 하우스도 물론 남이 밟지 않은 새 카페트를 내가 처음 밟는다 물론 의미가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. 단적으로 뭐 좀 기존에 있던 주택이 나으냐 완전히 브랜뉴 하우스가 나으냐 따진다 그러면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네, 영어식으로 뉴얼 표현하면 하우스. 뉴얼 하우스 쪽으로 가시는 게 네. 조금 더 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비용도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. 듣고 보니까요. 또 어떻습니까? 그 아까 투자성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야 요즘 뭐 이제 이자도 싸니까 나는 별 투자하고 없는데 집을 사가지고 좀 투자성으로 해서 이것을 세를 주겠다 이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투자성으로 많죠. 예 그런 분 많이 있죠. 예. 그 이제 사가지고 예. 그 이제 이자가 적기 때문에 페이맨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? 네, 네, 네. 그 페이맨을 그 세입자들에게 물릴 수 있는 방법. 인가요? 뭐, 네.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이제 내가 내는 모기지를 그 사람들이 테넌트가 직접 내는 그런 부분보다는요. 네. 일단 이제 이 은행을 융자를 받을 때 내가 직접 사는 그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내가 직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라고 그래서 은행 이자가 좀 싸고요. 네. 투자성 집을 사실 때는 은행 이자가 그거보다 조금 비쌉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살 네. 때는 그다음에 그 이제 투자성으로 집을 사실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우선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돈이 그냥 은행에 있어가지고는 재산으로서의 값어치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은행 이자보다만 나는 높게 나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서 투자성 물건에 집을 사셔서 이제 렌트를 이제 주시겠다 하는 분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이 뭐 부동산에 많은 이제 연락들도 오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보면은 조금씩 계신데 우선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해당 주택 내가 사고 싶어하는 그 투자성 물건에 해당 주택이 현재 그 동네에서 렌트가 얼마 정도 나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산정을 해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렌트비가 내가 2,000불이 들어온다 그 집에서 그러면 이 2,000불이 다 내 수입이 아닙니다. 집주인이 내셔야 되는 프로퍼티 텍스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렇죠. 프로퍼티 인슈런스가 있을 수 있고요. 네. 또 그다음에 이제 프로퍼티에 대한 소위 얘기하면 매니지먼트. 그래서 이제 앞뒤로 잔디밭이 있는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스프링쿨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. 이 네. 집에. 그러면 아무래도 테넌트들한테만 이 잔디를 맡겨 놓는다 그러면은 물값도 많이 나가야 되죠. 또 맞습니다. 별도로 일도 해야 되죠. 네. 그러니까 테넌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잔디 깎아주는 사람을 뭐 한 달에 2번 정도를 매 2주마다 불러서 딱 깎는다든가 이런 게 다 비용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받는 2,000불의 렌트비가 거기에서 프로퍼티 텍스를 12달로 나눠서 빼셔야 되고 네. 인슈런스도 빼셔야 되고 또 매달 부르는 또 잔디 깎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빼셔야 되는데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또 부동산 비용입니다. 네. 통상 1년치를 리스 계약을 하면 한 달치가 부동산 비용으로 나갑니다. 렌트비의 경우에는요. 네. 그러면 그 부동산 렌트로 나가는 한 달치가 다시 그 집주인 쪽 에이전트와 테넌트 쪽 에이전트로 또다시 이제 분리가 돼서 나가게 되는데요.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달치를 1년 중에서 한 달치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비용으로 간주를 하셔서 네.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비용하고 합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익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. 네.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몇 년 뒤에 볼 수 있는 시세 차익이죠.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
지금 현재 추세로만 본다 그러면은 향후 몇 년 뒤에 주택 가격은 지금보다 높은 게 당연하죠. 예,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어가는 이 다운페이의 돈이 몇 년 뒤에 최소한 그것만큼 나오는지, 그거 이상 나오는지, 네. 또 과거 이 집이 최근 1, 2년 사이에 몇 % 정도로 올랐는지를 보시면 앞으로 1, 2년 뒤에 또는 3년 뒤, 5년 뒤에 어느 정도 오를 건지, 이런 거를 좀 미리 네. 면밀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정말 투자성이 좋다 해서 무조건 이런 걸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는 좀 위험이 좀 있다 생각하고요. 예. 특히 또 이게 세를 주는 입주자들을요, 그 사람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의 여러 가지 그 과거의 행적 또는 어떤 크레딧의 뭐 좋고 나쁨의 이런 어떤 기준 이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시기엔 사실 좀 어렵습니다. 네.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뽑아서 그거를 이제 체크업을 해서 의뢰인들한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그거를 해주는 그 신용정보 기관들이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테넌트들의 이제 소셜 넘버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다 봤습니다. 물론 사인 다 하고 봤죠. 이거를 네. 내 거를 체크업해도 좋다라는 그런 서류에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크레딧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는 주택 모기지를 해주는 그 모기지 회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 모기지를 잘 내지 않은 흔적이 있다. 이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. 네. 또 주택 모기지를 얻으면서 주택 모기지를 잘 내지 않은 흔적이 있다. 이런 건 또 싫어합니다. 네.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주택 모기지를 얻는데 자동차 페이먼이 좀 늦거나 이랬던 흔적이 있다. 물론 이것도 뭐 말썽은 되겠습니다만은 모기지를 늦은 것보다는 좀 덜하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똑같은 크레딧 스코어가 나와도 이 사람이 주택 모기지에 낸 흔적이 또는 어떤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보시는 것도 물론 이제 직접 해보시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신용 정보를 체크업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체크업해보시면 물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신용도 그렇지만 그 주위에 제가 들은 얘기는요, 어느 집에다가 이렇게 줬대요. 그랬더니 너무 엉망이로 집을 사용해서 집을 버렸다. 이런 경우도 조금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뒤집어서 그렇죠? 제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저도 부동산 한 지가 9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만 17년이 이제 좀 넘었는데요. 그 사이에 테넌트가 있는 집을 매매하면서 정말 잘 가꿨다. 테넌트가 정말 집주인보다도 더 이상 깨끗하게 쓸 수 없을 정도로 테넌트가 그렇게 잘 유지를 해온 집들도 사실은 꽤 많이 봤습니다. 근데 이제 그 확률보다는 테넌트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내 것이 아니니까 조금 좀 험하게 쓸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. 그렇죠.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메인테넌스 부분도 신경을 안 쓰실 부분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테넌트한테 한번 렌트를 주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텀이 바뀐다든가 2년에 한 번씩 텀이 바뀔 때 조금씩 손을 보는 그것도 비용에 한번 포함을 시키셔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어떻습니까? 요즘 그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그 미국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요? 이것 때문에 참 말들이 요즘 많았죠. 뉴스에 맨날 이 소식이에요. 지난달부터 이 얘기는 아마 중하반기부터 빠지지 않는 화제 중에 하나입니다. 그쵸? 이것이 무슨 꼭 경제를 한다든가 부동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3, 4, 5 모이면 이 얘기가 쉽게 나올 정도로 우리가 많이 또 흔하게 접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. 과연 이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갔겠냐. 지금 보면 주식 시장도 많이 평상을 회복을 했고 또 특히 그 모기지 이자율 또 채권 이자율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채권 이자율이 하락을 했다든가 모기지가 하락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는 겁니다. 이게 불안정할수록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영국의 EU 탈퇴 부분이 미국 주택 시장에 어떤 직접적인 강한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처음 이것이 반짝 터졌을 때는
다들 걱정했죠. 예.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급속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쪽으로 한번 흘렀다가 조금 얼마 전에는 다시 그럴 수도 있다.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있죠. 이렇게 조금 이제 예측이 왔다 갔다는 하는데요. 아까도 잠깐 그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. 그걸로 본다 그러면은 글쎄요, 뭐 섣불리 한 번에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난 한 달 동안 나와 있는 수치라든가 어떤 그 결과를 본다 그러면은 그 브렉시트가 미국 시장에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막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. 미국의 경기 동향 또 주택 시장의 그 지금 뜨거운 경기가 그 정도는 견디고도 남는다. 네.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참 호경기라고 하는 건 2008년부터 9년, 10년 때 좀 호경기였지 않습니까? 네.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그때가 가장 안 좋았죠. 주택 경기는 안 좋고 5, 6, 7년도까지가 이제 가장 그 좋은 시기였고 8년도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죠. 그래서 그렇군요. 2011년, 12년도까지 극심한 이제 이 불황을 겪었죠. 한 5년 정도. 그러다가 13년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씩 그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. 네. 터널의 끝이. 어떻습니까? 그 지금 새로 집을 사고자 원하는 사람들, 물론 아이들 학군도 볼 거고 아이들 있는 집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이쪽에 저는 그 방송이 회드로웨이 지역에 있으니까 회드로웨이 지역 주택 전망은 좀 이게 좀 무리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건수는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지금 사우스 킹 카운티, 그러니까 페드로웨이, 어번, 켄트, 커빙턴, 요게 이제 하나의 벨트거든요. 그 에리아가. 그 사우스 킹 카운티는 그 노스킹 카운티라든가 아니면 시애틀 다운타운 주변 뭐 벨뷰를 중심으로 한 그쪽 에리아보다는 확실히 어떤 트렌드적으로는 조금 늦은 게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에서 집 가격이 올라가는 순서를 보면 벨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다운타운 에리아, 그 노스 시애틀이죠. 바로 붙어 있는 뭐 발라드, 웰링포드 요쪽 에리아. 그 다음에 이제 노스로 올라가서 스노미시 카운티에 있는 뭐 리누드, 머킬티오, 뭐 밀크릭, 바텔 요 에리아. 그러면 그 다음 번이 이제 사우스킹 카운티. 여기 페드롤웨이, 켄트, 어번, 커빙턴 요쪽으로 이제 내려오고요.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곳이 이제 그 피어스 카운티, 타코마, 레이크우드, 큐알라 요 에리아. 요것이 그 집 가격이 시애틀 에리아에서 상승되는 순서거든요. 보통 가격이 올라갈 때 보면은 매매 건수가 먼저 올라갑니다. 매매 건수가 먼저 올라가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야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쪽 그 사우스킹 카운티 지역도 매매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. 그걸 본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도 조금 이미 올랐고요.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돼서 끝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페드로웨이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2006년도 여기 왔잖아요. 왔을 때는 LA 있다가 오니까 집이 너무 싼 거예요. LA 반에 반값도 한데 뭐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정말 만만치 않은 가격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택에 올라갈 겠죠?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우스킹 카운티가 조금 속도가 느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.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빠르냐, 늦으냐, 그 폭이 좀 크냐, 작으냐의 차이는 뭐 분명히 있을 텐데요.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.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. 이자의 동향도 앞으로 가면은 좀 오를 추세도 될 것 같죠? 지금까지는 계속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더 내려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. 지금이 거의 바닥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사시려는 분은 참 이자도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. 물론입니다. 이렇게 오늘 어려운 걸음해줘서 주택 종량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주셨는데요. 다음도 또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, 거주대에 대한 굉장한 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심거리거든요. 사실 이 문제는요. 오늘 여러 가지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정보 시간은요. 뉴스타
사장님, 요근열 사장님 모시고 자세한 주택 경영 알아봤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The #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. Radio Hanguk.